북한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강도 높은 발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해진 이 발언들 보면 꽤 발언 수위가 높습니다. 아직 다 접하지 못한 시청자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시설들, 그리고 민족성이란 건 찾아볼 수 없다. 건축미학적으로 낙후됐다. 자연경관에 오히려 손해다. 나무라기 그지없다. 이런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표현 어떤 행간으로 읽어야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남북 관계를 끊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과거에 그 평양 순환공항 그 참관에서도 이게 우리 그 소위 북조선의 문화와 풍습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특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현대식으로 지려고만 했지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조선의 특성에 맞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북한을 보려고 와서 이 외국 관광객들이나 오는데 이게 민족성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한국의 고유한 모양새 같은 걸 좀 해라. 하다못해 기와집 같은 거 이런 모양새라도 갖춰라 그런 거고요. 건축 미학적으로 김정은이 그 외양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지금 11년 동안 방치했으니 얼마나 좀 낡았겠어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됐다. 이런 내용들 또 이 건물들을 질 때 자기가 스위스에서 유학했잖아요. 스위스가 얼마나 그 관광의 그 선진국입니까? 그거 보면 이게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저 화면이 나오네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인데 남측 시설이라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인지 너절해서 기분이 나쁜 건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남측 시설이라 기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관리 안 되고 11년이나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마음이 상한다. 이런 뜻이지 남한 시설이라서 상한 게 아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지를 이제 나눠서 보면 주민들과 당의 당국자들에게는 이거를 남한에게 맡겨놓고 그대로 방치했더니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관광도 못하는 거 아니냐. 자주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최선희를 대동한 거는 결국은 미국에게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어긋나지 않는데 왜 이것까지 남한하고 못하게 하느냐 이거 따지는 거고요. 또 한국에 대해서는 또 은근히 그 작년 9월 달에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조건이 갖춰지면 최우선적으로 재개한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제 닥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경고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상태로 방관할 수 없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남한이 다시 못한다면 우리라도 다시 하자.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사실 북한에 지금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매일같이 차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서 이게 금강산도 남한하고 협력 사업을 안 했으면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남한하고 협력 사업한다 그랬다 오히려 망쳤다. 이런 말투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안 된다면 우리 혼자라도 하겠다. 이런 것이 가장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좀 정리를 제가 드리자면 남측과 함께했다는 것보다는 너절함에 강조를 했다. 그리고 내부 결속의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미국에게 대북 제재를 좀 풀어달라는 일종의 메시지도 되겠고 우리에게도 경고 겸 방관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사실 좀 주목할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 내용에 주목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달았던 단서들 가령 남녘의 동포들이 오면 환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던가 또 남측의 관계 부분과 합의를 해서 드러내겠다 이런 부분에 또 방점을 맞추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걸 만약에 철거를 하더라도 우리 측과 당연히 협의를 거쳐서 하겠죠. 지금의 설명대로라면. 이렇게 제가 평가하면 좀 과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실상 방관이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남북 간에 금강산에 있는 모든 시설 다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너절한 시설들을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드러내는데도 남한하고 상의해라. 그 얘기는 남북 대화를 하란 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태로 안 된다는 것이지
따라서 현대화산이 됐든 통일부가 됐든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철거하고 다시 개선하자. 뭐 이렇게 남북 대화가 트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숨어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스웨덴에서 이 북미 간의 실무회담 할 때도 북한 측에서 원산 갈마지구의 저 작업 상황을 설명하면서 네. 내년 4월에 소위 그 태양절이라고 하는 김일성 생일날 그게 이제 개관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거기 맞춰서 북미 간에라도 협력 사업을 하자.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은 안보리 제재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미국하고 협력을 하면서 남한하고도 관광을 틔우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부정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또 이번에 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을 한 점도 네.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주목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 담당자잖아요. 또 육자회담 차석 대표기도 네, 하고 네. 그런 면에서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최선희는 김명길의 바로 그 위에서 북미 회담의 총사령탑이 됐고요. 물론 외무상보다 바로 밑이지만 최선희를 대동했다고 하는 건 사실 이 금강산 사업은 남북 사업인데 왜 저 사람이 갔을까? 네. 그건 분명히 미국이 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스웨덴에서 이 관광 사업을 브리핑한 게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요. 트럼프의 사이가 쿠시너라고 있잖아요. 이방카 남편. 이 사람이 사실 미국의 지금 현실적으로 실세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관광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 사람이 원산이나 금강산에 투자할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트럼프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작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그 정상회담 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마리나 베이 호텔 그 꼭대기에 그 배 모양으로 드러낸 수영장이 있는 그 호텔 회장이 트럼프 친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건설업을 한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의 부동산이나 이런 관광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하고 해서 관광 사업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미국의 협상 담당자들은 읽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 큰 재건이 있을 것 이런 말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발언을 뭐 이어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데,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이번에 얘기를 할 때 이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언급을 했어요. 네.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년 동안 방치가 됐다. 네. 뭐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 그 선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인 네. 김정일 국무위원장이란 말이죠.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이번에 소위 백마 타고 백두산을 올라갔다 그러는데 물론 기차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그냥 말에 올라탔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이미지 정치로는 백마를 타고 신비로운 모습을 나타내면서 결국 결심한 내용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한다. 이거는 사실 2013년이죠. 3년상 탈상하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아버지로부터 독립해가면서 그러나 할아버지하고는 좀 더 늦게 할아버지의 이미지라 자기와 매치시키면서 그 김정은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다른 소련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서기장이 새로 이제 되면은 전임자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 내가 이제 총사령관이다 이런 걸 알리는데 북한은 특이하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선대였기 때문에 거의 비난을 자제했는데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비난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자기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이거는 달리 해석하면 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게 주는 만약에 비핵화의 단계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에게도 우리는 다른 길. 근데 다른 길에 아직 정체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제일 확실한 건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80만 톤 식량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냥 중국에 기댈 수도 없고 자력갱생은 하는데 자력갱생과 함께 남북관계, 북중관계, 북러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베는 지금 북일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새로운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길도 꼭 반드시 도발하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렇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제
그 근원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면 결국 대북 제재가 풀려야 우리 금강산 관광도 하고 개성공단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뭐 두 정상이 실무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어쨌든 끈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고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할까요? 일단 김정은은 승부수를 띄운 것 같고요. 스웨덴에서 점심시간 때 대사관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4시간 동안 또 회담하고 충분히 자기 입장들은 설명을 했는데 아마 점심시간 때 이미 오늘은 합의하지 않는다. 그거를 김정은한테 지시를 받아서 평양에서 미리 마련해간 선언문을 비건한테도 읽어줬다는 거예요. 비건한테 먼저 읽어주고 대사관에 와서 다시 읽었는데 이거는 북한 특유의 협상에 있어서의 벼랑끝 전술로 결국은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었지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내침으로써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데 시간은 북한 편이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국내 정치적인 여건 그리고 지금 쿠르드족 문제 심각하잖아요. 터키하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펼쳐지냐 또 탄핵 국면 그리고 대선 국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도 낮은 단계라도 이번엔 합의를 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빅딜은 전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낮은 단계의 합의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는 김정은이 결심하기보단 트럼프의 결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금강산 개성공단 투자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런 부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